다음날 정부에서 그러지 말고 우리가 공개를 해줄게 라고 해서 디지털바 안에서 이제 같이 술 마시고 뭐 대화하고 춤도 추고 이런 앱이나 그게 안타깝게도 과장급이 안 됩니다. 실무자들만 가능합니다. 유엔에서 발표하는 전자정부 평가에서 한국이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전자정부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발전지수에서 2등을 했고요. 그리고 정책 참여를 평가하는 온라인 참여지수는 1등을 했어요. 와, 박수 한번 쳐야겠는 것 같은데?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전자정부 서비스라고 하면 한국에 계신 분들은 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접한 경우가 많아요. 세금을 낼 때라든지 아니면 주민등록등본 같은 거 서류를 뗄 때라든지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오신 레오 씨는 그런 걸 한번 체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이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런 수입에 필요한 인증 신청이나 이런 거를 다 온라인으로 할 수 있더라고요. 몰랐는데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 신청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어서 너무 편리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전자정부 서비스가 우수하다는 걸 느끼신 경우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듣기는 하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정부가 들고 있는 데이터를 접근할 수도 없고 접근해서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이제 투명하게 공개가 되면서 할 수 있는 이제 손발이 더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못했던 여기는 구경만 했던 녀석에 좀 더 이제 참여를 할 수 있게 됐고, 따라서 기업은 이제 많은 활동을 하면서 좀 더 이제 많은 이익을 얻게 되는 그런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정부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기업들이 도움을 주셨어요. 이 대표님께서 마스크 알림앱 같은 경우에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국민 여러분께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막 그 마스크 사려고 헤매고 그러다가 이제 딱 그 마스크 알림이가 그 앱이 이제 나와가지고 지나갈 때마다 있으면은 가고 아니면은 안 가고 그게 되게 편리했었고, 마스크에 대한 정보를 직접 요청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정부에서 이런 제안을 해서 그거를 만드신 거예요? 사실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5, 60대의 서버로 계속 수집을 했는데 다음날 정부에서 그러지 말고 우리가 공개를 해줄게 라고 해서 이제 공공 마스크에 대한 정보를 오픈을 해주셨고, 그 덕분에 정부랑 협력해가지고 되게 깔끔하게 처리가 됐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data.go.kr이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기본적인 정보를 공개를 대부분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 또 새로운 일이기도 하고 공개되지 않던 정보였는데 정부에서 굉장히 힘을 많이 쏟아서 신속하게 공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달린 일이고. 되게 안 좋은 일이지만 이런 계기로 정부에서 이제 뭔가 좀 더 공공 데이터를 제공해주고 이런 게 좀 계기가 됐으면 좋은 계기라고 해도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떤 선순환인 것 같아요. 한번 개방을 해보니까 정말 효과가 좋고 진짜 서비스에 좀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구나라는 거를 마스크 앱이 정말 잘 보여줬고, 얼마 전에 가보니까 그 해수욕장 혼잡도에 대한 정보도 공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디 해수욕장에 사람이 적으니까 일로 가시면 좋습니다라는 이런 안내까지 정부에서 다 데이터 제공을 하는데, 사실 사설에서는 거의 기업에서는 정보 데이터를 얻을 수 없잖아요. 옛날에는 해수욕장 가봐서 사람 많으면 또 옆에 가고 또 옆에 가고 막 이랬는데 이제 앱으로 되게 쉽게 이제 사람 적은 데를 찾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공개한 데이터를 기업에서 소화해가지고 새롭게 발전시키고 이거의 선순환이 된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대표님 어떻게 기업의 일하는 모습은 좀 어떻게 바뀌고 있나요? 사실 IT 기업은 대부분이 재택근무를 도입을 했고요. 저희도 이제 완전 재택근무를 시행하다가 지금 이제 선택적 재택근무로 이제 바뀌어서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 출근하시고 아니신 분들은 집에서 일하시고, 그리고 저희 옆회사는 사무실 없애겠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사실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 한번 세계일주 업무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가별로 이동을 해가면서 팀 전체가 이제 세계일주를 해나가면서 일을 해본 거죠. 사무실 없이. 왜냐면 서울 내 사무실 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이거면은 내 여행비를 뽑겠다라고 해서 돌았는데 이게 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증명을 했었고. 아까 사무 아예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핀란드 가서 거기서 이제 일을 일주일 동안 하다가 또 스위스를 가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한다. 네, 저희는 3주씩 해가지고 핀란드에 3주 있다가 아이슬란드 3주 갔다가 뉴욕 3주 갔다가 이렇게 이동도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업무가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깨닫고, 사실 이걸 경험 안 해본 회사도 이번 코로나 때 반강제적으로 재택근무 하는 회사들도 있고 자율적으로 하는 회사들도 있고 되게 많을 텐데, 다들 이번에 딱 이제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뀐 게 이게 일이 되네 라는 생각을 다 했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아마 재택근무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재택근무를 위한 툴들이 되게 많이 도입이 돼서 이제 뭐 스마트워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키워드로 확 올라왔잖아요. 비대면도 다 올라갔고 앞으로는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일 많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어떨지 좀 궁금하네요. 핀란드에서는 이제 비슷하게 그 온라인으로 다 대체가 됐는데 거기서는 이제 뭔가 그 어떤 툴을 사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좀 더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말고는 뭐 일상생활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그 스타트업이 한 스타트업이 있는데 디지털 바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디지털 바 안에서 이제 같이 술 마시고 뭐 대화하고 춤도 추고 이런 앱이나 뭐 디지털 그 클럽 아니면 디지털 카페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디지털 정부 혁신 이 키워드가 되게 생소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디지털 뉴딜은 이제 우리나라 나라 전체가 이제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기술과 또 키워드를 활용해서 어떻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까라는 그림을 다룬다면 그 그림 속에서 정부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야 되는가 그 내용을 다루는 계획이 지능형 정부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응하는 정부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저희도 스마트워크 재택근무를 꽤 하고 있어요. 정부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요? 네네. 저희가 직접 재택근무 그게 안타깝게도 과장급이 안 됩니다. 실무자들만 가능합니다. 네. 시스템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가장 무거운 정부가 이렇게 좀 변하는 게 좀 너무 신기하네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젊은 층 말고도 이제 좀 디지털 쪽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 포함해서 이 모든 분들께 그런 어떤 좋은 서비스가 있을지 정말 기대되는 것 같아요. 산업계의 원유를 데이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되게 소중하게 잘 다루면은 뭐 가솔린, 디젤처럼 사람에 도움이 되는 걸 수도 있고 잘못 다루면 이제 폭발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소중한 데이터를 잘 가공해서 이제 잘 공개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